진정한 자기 자신을 되찾고 싶다는 아주 독특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뭐지? 자신을 되찾고 싶다고요? 사람들은 제가 밝고 활발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인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원래 예민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밖에선 항상 밝은 척, 활발한 척을 해야 하니 집에만 들어오면 기가 빨려 녹초가 됩니다. 이제 인싸 코스프레 그만두고 싶어요. 야, 이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 여기다가 사연자에다가 김창옥이라고 써도 사실 이상하지가 않아요. 저는 황재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간 그게 있거든요. 심지어 이것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가짜 외향인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이 문제가 이제 슬슬 불거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인싸 코스프레 중인 질문자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바로 앞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밖에서 인싸 코스프레를 좀 하시고 안에서는 조금 이제 아싸 느낌으로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떨 때 좀 이 코스프레 하는 게 힘들다고 느끼셨어요? 일단은 제가 약속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일하는 날에도 일찍 끝나면은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는데 솔직히 저는 1차만 하고 집에 가고 싶은데 그 자리에서 이제 2차 가자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저랑 근데 똑같이 집에 가고 싶어하는 친구가 눈이 마주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친구를 외면하고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 가자. 네 이렇게 외치는. 다수에 붙었구나. 네 다수에 붙어가지고 그리고 집 갈 때도 혼자 지하철 타고 가고 싶은데 친구들이 집 방향 같으니까 같이 가자.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좋아하고 뒤돌아서 이제 한숨 원래 혼자 하고 싶었는데 내 마음을 얘기를 못했군요. 네, 그러니까 솔직한 제 마음을 말하지 못하는 제가 스스로 약간 비겁하다고 느껴집니다. 스스로의 시간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약속이 4, 5개는 기본으로 있어요. 일 제외하고. 월급의 절반 이상을 친구들이랑 만나는데 쓰는 것 같아요. 보통 약속 자리에 나가는 돈만 해도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네, 여행까지 가면 이제 150 막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내 미래가 없겠구나. 그렇죠. 네, 걱정도 되고. 지금은 미래가 없는 게 아니라 현재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이 많으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거절을 못합니다. 거절? 거절을 못한다. 맞아. 뭔 타입인지 알겠다. 제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약속이 안 나갈 수 있는 순간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요? 친구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해서 연락을 했는데 그 마음을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밖에서 막 그렇게 인싸하다가 집에 오거나 이러면 현타가 올 때 있지 않아요? 네, 현타도 많이 오고요. 그 가족들한테 저도 모르게 예민하게 굴고. 그렇죠. 네, 좀 말 좀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부모님도 말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딸 오늘 뭐 하고 왔어? 막 이런 식으로 말을 거시는데 말 좀 안 걸고 집 가서 방에서 문 닫고 쉬고 싶은데 강아지까지 막 왕발하게 짖어대니까. 그래서 자취까지도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가족들한테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서. 해요? 그러면 친구들이 더 많이 부를 텐데. 네, 그 자취한다는 사실을 처음에 숨겼거든요. 근데 1명, 2명이 알게 되니까 보배야 오늘 너네 집에 가서 자도 되냐. 근데 제가 거절을 못 하잖아요. 응, 좋아.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오고. 제가 원래 어릴 때는 어릴 때도 되게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큰 교회 부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아빠한테 자중해라. 아는 얘기가 나와도 모르는 척해라. 조용히 있어라 라는 얘기를 항상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제가 장녀인데 유독 저한테만 엄하게 키우셔가지고 아.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게 제 성격을 숨기고 살다가 사춘기 때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밝게 더 오버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친구들이 이제 그 모습을 너무 좋아해 주니까 이렇게 얌전히 있으면은 친구들이 오늘 아프냐고 오늘 아프냐고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말 좀 하라고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잖아. 어색해. 어색해. 네 어색해 하고 막 이래가지고 삐진 거.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옆에 온 친구는 어떤 친구? 그냥 아까 눈 마주친 친구 그 친구인가요? 1차만 하고 집에 가고 싶었던 그 눈 마주쳤던 아닙니다. 친구인가요? 제가 유일하게 가장 친하고 속마음을 조금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친구라서 네, 오늘 데려왔어요. 완전 분위기 메이커예요. 야, 그래 보여요. 얘 없으면 안 된다. 이것도 얘기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도 조금 충격 먹어서 놀랐어요. 오래된 친구거든요. 한 15년? 근데 알게 된 지가 15년 만에 알게 된 거예요? 항상 밝은 줄만 알았거든요. 네. 숨김이 없는 줄 알고 다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 줄 아는 애였는데 보니까 이런 걸 갖고 있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한테는 약간 말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혼자.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딱 했을 때 저 사람이 그걸 갖고 나한테 반응해 주는 값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이제 갖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 감정의 가면이 아니라 처음에는 감정의 메이크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감정의 메이크업이 제가 보기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밝은 척,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왜 내가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반응을 해주잖아요. 막, 너 진짜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막, 진짜 너 없으면 분위기 완전 진짜 아작난다니까. 빨리 와 여기로. 그럼 나가지. 그럼 또 이제 거기 가가지고 내가 막 가게 들어갈 때 이렇게 안 들어가고 그러면 친구들이 막 그럼 거기서 덤블링 그럼 나만 오면 이게 분위기가 좋아져.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야. 왜? 집에 가면 얌전하게 네가 큰 애인데 네가 모범을 보여야지. 네가 큰 애인데 네가 잘 돼야지 동생들도 다 잘 되는 거야. 새벽기도 왜 안 나왔어? 새벽에 들어왔으니까요. 새벽에 들어왔으니까 새벽에도 못 나갔죠. 자, 그러니까 감정의 메이크업이 필요하니까 했어요. 우리의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을 받으려고도 했어. 그러면 이제 감정의 메이크업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메이크업의 기본이 뭐죠, 여러분? 메이크업의 기본은 딥 클렌징. 클렌징. 뉴트럴 딥 클렌징. 메이크업의 기본은 하는 게 아니라 잘 지워야 된다는 거. 왜? 우리가 감정의 메이크업을 할 수 있어요. 필요해요. 근데 저녁에 지웠어야 됐는데 그 어린아이가 감정을 지우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 온 거예요, 진짜. 저는 21살에 이게 폭발했어요.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어요. 친구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고 싶었어요. 내가 제일 친하다는 친구 애가 예를 들어 황재성이 있었어. 너무 친한 애. 근데 항상 막 이런 것도 잘해주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전화해서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걸 듣고 싶을까요? 무슨 일이야? 죽지 마. 어디야 기다려. 형 죽지 마. 형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그걸 듣고 싶잖아요. 그 전화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나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 이렇게 말하기가 어색한 거야. 왜 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없어. 난 맨날 이렇게 해서 분위기 메이커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맨 얼굴을 보여주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죄송해요.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좀 죽고 싶어가지고 했더니 걔가 이렇게 있더니 하던 대로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걔는 또 남자애들이 그런 쓸데없는 농담 많이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씨 하던 대로 해.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농담으로 걔도. 제가 이것만 봤으니까 죽을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는 이제 전 너무 그게 무안하더라고요. 내가 친구가 없구나. 나는 광대였구나. 난 내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많았는데. 그러니까 영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조커의 한 장면이 그때 보이더라고요. 루즈를 이렇게 여기까지 쫙 찢어가지고 밝게 웃고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나은 거야. 내가 내 맨 얼굴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구나. 왜? 그 내 맨 얼굴을 보여주면 나를 다 싫어할까 봐. 그래서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시간 지나보면 우리는 다 안개가 걷히고 알게 된다. 내가 그때 왜 좀 그랬는지. 그리고 이제 조금씩 메이크업을 지워보자. 그리고 메이크업을 지웠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진짜 내 사람이야. 안 남아있으면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을 지운 내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엔 자신의 모습에 성이 났다는 셀프 폭로 질문입니다. 제가 주변인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너 호구 잡힌 거 아니야? 제가 주변인들에게 저를 이렇게 합니다. 전 곧 30을 앞둔 나이인데도 네. 거절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죠, 거절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절을 못하는 저. 새해에는 거절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야, 거절이 참 진짜 어렵기는 해요. 근데 이분은 제가 보니까는 호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증상이 굉장히 심각하셔서 이것을 좀 찾으신 것 같은데 어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같이 오신 분들은 부모님이실까요? 네네, 아빠랑 엄마랑 같이 왔어요. 그러셨구나. 아니, 어느 정도로 뭐 거절을 평소에 못 하시는 편이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걸 거절 잘 못해요. 어머야. 그거 안 되는데? 진짜 안 되는데. 근데 다행히게도 제가 돈이 별로 없어서 이제 주머니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거라도 좀 빌려주는데 잘 못 받는. 근데 못 받는 걸 전 알고 있는데 상대한테 말을 못해서 그냥 알고 있는 채로 그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다행인 게 아니라 나중에 그리고 이제 취준생이었을 때는 친구들이랑 카페에 가서 이력서를 쓰고 있는데 친구가 이제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흘린 거예요. 노트북에? 네, 그래서 괜찮아 했는데 막 파란 줄이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도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보상 얘기가 안 나와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력서 써야 되니까 엄마 아빠한테 노트북이 고장 났다고 엄마가 아빠한테 비밀로 하고서 사줬어요. 그걸 지금 아빠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빠가 정육점을 하시는데 불이 난 적이 있어요. 정육점에? 네네. 근데 이제 그때는 연차라는 게 없었어가지고 당장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출근을 해서 오늘 정시 6시에 퇴근하고 싶다. 혹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사건이 본인 집에 난 불이인 건가요? 네, 네 정육점이 아빠 가게요.
근데 저 집에 불이 좀 나가지고요. 오늘 저 조기 퇴근도 6시에 퇴근해도 될까요? 이렇게 오늘 저 지금 당장 가야겠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의 개인 사정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린이집은 그래.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모르게 계속 애들 보면서 눈물이 계속 나니까 당연하죠. 부모님 우는데 가게인데. 이제 갑자기 오후쯤에 저한테 오늘 아이들 영상 만들어야 돼서 저녁 10시쯤 퇴근할 거라는 거예요. 장난하나 그 얘기는 했는데. 근데 이게 더 뭔가 말할 그 자신감도 없고 말했다가 괜히 나중에 나를 좀 안 좋게 볼 것 같아서 더 말을 못 했거든요. 10시에 퇴근하고 아니 근데 이런 분들이 좀 표적이 되는 게 또 도를 아십니까? 그래. 이거 네. 이분 만난 적 있어요? 진짜 여러 번 만났었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계속 제 옆에 똑똑 입으로 계속 똑똑 이렇게 입으로? 네, 그래서 똑똑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 이렇게? 너무 놀라서 네 하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방금 보낸 시그널 느끼셨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이제 너무 당황해서 네 하면서 1시간을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안 끊기니까 번호를 물어보셔서 이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는데 한 3번 정도 이제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아니 차단을 하셨어야지 그거를. 대단하다. 근데 다행히도 그분이 나중에 차단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이 차단을 하신 거예요? 답답했나 봐. 똑똑 똑똑. 문이 안 열렸구나. 뭐 똑똑 계속 해도. 얘는 안 되겠다 이런 거요? 그러면은 연애할 때도 거절을 잘 못하시진 않으셨겠죠?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남자친구는 모으고 싶은 돈이 있어가지고 그때까지는 좀 결혼을 미루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 엄마 아빠가 좋은 사람이 있다고 소개시켜 주시겠다고. 그래서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날짜까지 잡았는데 그 상대 쪽에서 또 거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흐지부지하게 끝났어요. 만약에 그쪽에서 안 된다라고 안 하셨으면 나갈 의향이 있으셨어요? 네. 네, 남친분은 어떻게? 남자친구 지금 이 방송 보시면 알게 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 전에 얘기해야겠죠. 남자친구 지금 이 방송 보시면 알게 될 텐데. 혹시 아버님이 보셨을 때도 우리 따님이 거절을 잘 못한다는 성격인 거를 알고 계셨습니까? 네, 저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거절 잘 못하거든요. 뭐라고요? 네. 아버님도요? 네. 아버님도 혹시 친구분들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았습니까? 네, 저희도 많죠. 근데 어머니는 두 분 보고 있으면 어때요? 답답하죠. 너무 답답하시죠? 네. 이제 답답해서 좀 뭐라고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네, 신랑한테는 많이 하는데 딸한테는 이렇게 세세하게 야, 네가 단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엄마가 나설 일은 아닌 것 같으니 네가 알아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 거절이 힘드신 거예요? 일단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게 조금 무서워서 너무 잘 대하다가 한 번 정도 실수하면 왜? 너 원래 이런 거 잘하고 너 내내 잘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거절하면 또 기대에 실망을 시킬까 봐. 네,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자, 눈치하고 센스하고 되게 비슷한데 다르잖아요.
눈치랑 센스는 되게 진짜 깻잎 한 장 차이거든요. 상황을 둘 다 잘 살피는 거예요. 근데 눈치는 이 뒤꿈치가 이렇게 들려있는 느낌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근데 센스는 뒤꿈치가 딱 내려와서 상황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눈치를 봐야 할 상황에서 성장했을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유년기 시절에 그런 눈치를 좀 본 것 같아요, 따님이? 이제 저희 집이 지금 재혼 가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혼을 하시고 엄마가 잠깐 일하시느라고 할머니 댁에 맡겼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항상 있었어요. 그 내 집이 아니니까. 그렇게 초등학교 때까지 컸다가 재혼하셨는데 제가 중2병일 때 소리도 막 크게 내고 문도 쾅쾅 닫고 으아 막 울고 막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상상이 안 간다.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아빠가 저녁에 다 잘 때쯤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술 한 잔 드시면서. 얘네가 내 친자식이 아니라서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건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항상 사랑해 주시던 아빠가 너무 속상해 하시니까 그 후로는 이제 아빠가 4시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하면 그냥 4시 안에 집에 있고 말 잘 듣는 딸로 변한 네, 거예요. 왜냐면 아빠가 그러면 또 근데 그만큼의 아빠가 사랑을 주세요. 근데 저는 아까 따님이 거절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막 이렇게 들어오기보다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아버님 얼굴 표정이랑 눈빛이 너무 마음에 먹먹하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게 날 닮아서 정말 이러나? 그 애절함의 그 가득한 눈빛이 아까 아버님한테 느껴져서 저는 재혼가정이라고 했을 때 역시 새엄마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느낌 자체가 옆에서 잘 안 들어. 아이고 그랬구나. 너 그랬구나. 둘이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여서 괜찮아 이러고 이제 닦고 있는데 이게 꽂았다 켜졌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관계가 깨졌잖아요. 엄마 아빠의 관계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우리의 우주가 형성될 때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우주가 바뀌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하고 자라는 게 아니라 할머니네 집에서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잘해줘도 내가 자란 땅이 아니잖아요. 내가 새로운 땅으로 심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센스 있는 사람들이 그때 눈치를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안정감, 연결된 상호의 느낌을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절 못하는 건 그걸 했을 때 이 연결감이 깨질까 봐 얘기를 못하는 거죠. 맞아요. 그거 너무 불안한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는 참 희한해. 그러면 더 배려해 줘야 되잖아요. 선생님 오늘 정시 좀 하면 안 될까요? 집에 불이 나서.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얼른 일찍 가요. 빨리 가세요 해야지. 얼른 일찍 가요. 그래야 되는데 저 불이 나서 6시에 가면 안 될까요? 잠불을 끄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나는 그 10시까지 내 마음이겠어요?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어린이집에 계속 다닐 수 있겠어요? 나를 그렇게 대했던 그 사람을? 그러면 우리는 다 깨진 거야. 내 그때 마음도 깨졌고 결국 이 사람하고도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식은 이거예요. 정당한 거를 예의 있게 얘기했는데 안 들어줄 사람은 내가 참아줘도 다 깨진다. 그리고 지내고 보면 인간의 관계는 그렇게 한번 했다고 깨지지도 않고, 그리고 또 정말 좋은 사람은 이렇게 해도 또 연결되고, 그리고 또 그와 깨졌다고 내 우주가 사라지지도 않아. 난 또 내 삶이 있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왜 이러는지 조금 이해했어. 이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자, 그러면 이걸 좋아지게 하는 가장 큰 첫 번째는 대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대면하자. 어렸을 적에 할머니네 집으로 가서 너무 당황스러웠던 어린 나에게 해도 돼요. 대면해보자. 미니야, 지금 너무도 안정적이고 널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가 계속 응원해주고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꼭 하길 바래. 아유. 자, 그런데 이 악인에게 자꾸 끌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 악인에게. 이 악인에게 계속 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오는 걸 막아내지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러느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예. 실제로 나쁜 사람들한테 피해를 본 분들의 상당수가 바로 뭐냐. 어린 시절에 외로움을 강하게 경험했고 그 기간이 길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외롭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사람을 많이 안 만나봤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을 많이 안 만나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떠나면 다음 사람이 온다는 걸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만나본 사람들은 헤어질 때 아낌없이 좋아하고 좋은 관계가 있다가도 헤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할 때 그때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그래,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게 깨끗이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거죠. 헤어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금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로움이 강한 분들은,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경험했던 분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쁜 관계도 계속 유지하고 심지어는 도피를 하는, 그 관계로 도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악인을 자꾸 의식 무의식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정말 질 나쁘거나 못된 직장 상사. 이 직장 상사를 보고도 떠나질 못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얘가 직장 상사니까 이 사람이 능력은 더 있는 거예요. 20대나 특히 30대처럼 청년기에는 굉장히 질이 안 좋고 나쁜 사람인데 불구하고 나의 사회적 경험이 적으니까 그렇게 나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지는 능력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을 떠나질 못하고 계속 그 사람에게 붙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 좋죠. 왜? 그런 인간들은 반드시, 이런 질이 안 좋은 직장 상사는 반드시 자기가 저지른 나쁜 짓의 공범으로 나를 만들 가능성이 크거든요. 뭘 모른 척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 거 알고 있었잖아. 다 알면서 왜 이래? 이런 사람들. 실제로 자기 민낯이 들어갈 때 다 알면서 왜 그래? 알면서 왜 모른 척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치고 단 한 케이스도 저는 예외적인 케이스 없이 다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쁜 선배죠. 자,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이건 나이가 젊은 분이든 아니면 상당히 나이가 있는 분들이든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에코이스트예요. 이른바 네타시오 증후군. 에코이스트는 나르시시스트랑 정반대예요. 뭐냐? 뭔가 잘못되면 생각도 안 하고 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로 뭐만 해도 자기가 뭘 잘못했나를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주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이기도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나쁜 짓에도 내가 혹시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이 에코이스트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힌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가장 착취당하기 쉽겠죠. 가장 먹잇감 되기 쉽겠죠. 자, 그렇다면 이 크레이그 마르켄 교수가 만든 에코이스트 체크리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네. 주목받는 것을 싫어한다.
네. 문제가 발생하면 내 탓부터 한다. 유독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다. 남에게 폐 끼치는 걸 싫어한다. 타인과의 갈등을 회피한다. 자, 여기서 5개 이상 나온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네. 네. 보세요. 벌써 한 30%, 20에서 30% 정도 손 드셨잖아요. 내리시고요. 그러니까 크레이그 말킨 박사에 의하면 이분들이 선하고 양심 있고 착하고 심지어는 엄격한 자기 기준이 있어서 열심히 사는데도 문제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무언가 착취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많이 안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이고 그다음에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에코이스트인 분들을 보면 아, 나보다 더 양심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위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분들을 보면 진짜로 왜 진짜로 와 속으로 이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하나 발견했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왜 보복운전, 난폭운전이 많으냐? 지쳐있는 상태에 들어가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누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통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회복 탄력성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 게 왜냐?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잘 안 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뭔가요? 좌절이 일어나도 다시 좀 올라오는 거죠. 근데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뭡니까? 한번 좌절이 오거나 실패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거기서 부정한 일이 저질러져요. 지쳐있을 때 비윤리적인 일들이나 아니면 나쁜 못된 짓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회복을 잘 시켜야 되는데 회복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시간이 없다. 기회는 없다. 특히 한국 사회는 너무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기회는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저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대학교 들어가는 나이를 만 19살로 못 박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살 넘어서 20살에 들어가면 one fail, 재수예요. 재수가 영어로 번역도 힘들어요. 재수를 영어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피로했다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 화내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부부싸움 뭐 많이 하고 아이들한테도 많이 하는데 결국 화낸다는 거, 부부싸움도 화내는 거죠. 저는 부부싸움 할 때 늘 거울을 등집니다. 저는 거울을 등짐으로 인해서 제 아내는 저랑 싸우면서 저한테 화내는 자기 모습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 화내는 모습에 되게 낯설어해요. 이런 경우 있어요. 프로야구 선수인데 꽤 된 얘기거든요. 저랑 친한 어떤 프로야구 선수 몇 분이 자기 상담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봤을 때 내가 너무 미워. 스포츠 신문에서 심판한테 항의하는 자기 모습이 이틀 연속 나오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가 봤을 때 너무 끔찍하더래요. 이런 놈이 다 있나? 자기가 화내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사진 속에서. 셀카 찍을 때 기분 좋을 때 찍잖아요. 좋은 데 가서 기분 더러워, 셀카. 이거 없잖아요. 이건 없다고. 예. 그래서 되게 낯설고 어색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혐오스럽기까지 하죠. 그래서 말을 나 중심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네가 그러니까 아빠는 화가 나. 네가 나를 화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빠는 화가 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더 나아요. 나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원인 제공자처럼 상대방을 자꾸 만들면 계속해서 원망만 많아집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슬퍼, 나는 지금 화가 나, 나는 지금 삐졌어, 나는 지금 속상해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언어를 하면 상대방도 훨씬 더 나에게 맞춰주기 좋고 나도 상대방에게 좀 더 조절하기가 쉬워져요. 그렇다면 이제 이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인에 대처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렇죠? 악인은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이 없으면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든 소시오패스든 나르시시스트든 양심이 없으면 그런데 이 양심은 뭘까요? 종교적인 양심이랑은 좀 다르죠. 종교적인 양심은 신에게 내가 잘못했을 때 처벌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좀 많이 기인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양심은 그게 아니에요. 연민과 애착이에요. 그러니까 애착과 양심이 없는 사람들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왜 그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아우스마트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자, 마사 스타우트라고 하는 그 소시오패스를 정말 오랫동안 연구해온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아우스마팅 더 소시오패스 넥스트 도어. 그들보다 더 똑똑해져야 돼요. 그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들에 대해서. 그래야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오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가치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치 판단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정의를 내려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정의 내리지 않았어요. 도대체 성공이라는 건 당신한테 어떤 식으로 정의되나요? 그런 얘기를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그저 승진을 하려고 하고, 그저 상을 타려고 합니다. 당신한테 승진이라는 건 뭔가? 나한테 공부라는 건 뭔가? 이런 나에게 그런 정의가 있어야만 결국 그 정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정의와 만나고 그리고 더 개발되고 그 다음에 더 성장하면서 그 정의가 계속해서 다듬어지면 그게 바로 뭐냐? 가치관이 되고요. 그 가치관이 이제 더 살을 붓고 더 정교화되면 그게 철학이 돼요. 그런데 그 가치와 관계에 대한 정의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관계인지 정의 내리지 못하니 늘 당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부인이 끊임없이 폭력적인 남편한테 계속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만약에 부부란 서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훨씬 더 그 폭력적인 남편에 대해서 내가 더 잘 대응할 수 있고 단호하게 적응할 수도 있겠죠. 의외로 우리는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그것에 대한 당신의 정의는 이라는 시험을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으니 생활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해봐야 됩니다. 이제 아예 손절해야 될 사람들을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아, 이게 악인인지 손절해야 되는지 아리송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게 있으면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제 주변에 자기 얘기만 하는 친구 있잖아요. 난 오늘 이래서 힘들었고 나 이래서 오늘 이런 사람 만나서 너무 힘들었어. 이런 자기 얘기만 하소연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 그래서 기가 쫙 빨려서 오는 거예요. 뭔가 힘을 얻고 오고 싶은데. 일종의 이제 에너지 뱀파이어죠. 소위 말하는 대화 독점자라고 불러야 되는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거울 유론이라는 게 있는데 거울 유론이 뭐냐? 상대방을 보면서 비슷해지거나 공감하거나 배우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세상에 와서 그런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힘들고 괴로운 얘기만 하면 내 뇌도 그런 불행으로 가까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운이 싹 빨려서 오더라고요. 뇌는 계속해서 실제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친구 관계라면 너무 행불행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친구들끼리 있을 때 시시껄렁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 무목적인 얘기, 의도 없는 얘기, 싱거운 얘기. 사실 이런 걸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리프레시가 많이 됩니다. 사실 친구들은 왜 만나는 줄 아세요? 장난치려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만나면 야 우리 좀 도움되는 얘기 좀 하자 막 이러면서. 그럼 관련부나 자격증 소지자를 갖는 거죠. 왜냐면 친구는 서로 교훈을 주려고 만난다기보단 서로 장난치려고 만나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장난을 치지 않는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애착과 창조 두 가지를 다 망가뜨려요. 아무리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도 그 부부가 서로 장난을 서로 치잖아요. 그 부부는 오래 살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라고 해도 장난 안 치는 부부들 있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끼리 앉아서 무슨 100번 토론할 거예요? 네. 뭐 시사저널, 시사토론할 소소한 싱거운 얘기를 하라고 만나는 게 친구예요. 사실은 손절이라는 표현보다는 가급적 멀리하세요. 가급적 멀리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저 착한 사람인데 가식적이라고 욕하는 친구 혹시 그건 무조건 손절. 착하다는 이유로 더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나쁜 애들이에요. 소시오패스에 거의 준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소시오패스가, 특히 권력지향적 소시오패스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 착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자, 권력지향적 소시오패스들은 뭡니까? 힘을 잡는 게 최고의 정직이에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반대 생각하는 사람을 위선적이고 거짓말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소시오패스들한테는 가장 위선적인 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저 자식 속은 안 저럴걸? 그러니까 위선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많이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힌다? 나쁜 짓이죠. 근데 착하면서 힘 약한 사람을 유난히 더 갑질하거나 괴롭힌다? 이건 진짜 질이 안 좋은 인간입니다. 네, 이건 끊어내셔야 돼요. 이건 끊어내셔야 돼요. 자, 우리 이런 사람들 왜 알아봐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나에게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정확히 그들을 알아보고 잘해주기 위해서 악한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 몇 개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덜 받는. 첫 번째가, 이런 사람들 연락처는 절대 저장하지 마세요. 네. 나쁜 사람들 연락처를 이름을 써서 저장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심지어는 개자식이라고 하는 나쁜 별명을 가지고. 아니요. 네. 진짜로 피하고 싶으시다면 아무 의미 없게 번호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번호로. 그래야 내가 어떻게 받아요? 누구세요? 라고 받죠? 누구세요? 3번만 받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 얘한테 영향력 행사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가까운 사람만이 나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 비합리적 신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되게 재밌게도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이 이러시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바이러스가 왜 자꾸 주기가 짧아집니까? 개체의 다양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숙주로 삼을 만한 것이 인간밖에 없어서 계속 오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 사이에 정말 많은 다른 동물들이 존재하고 있고 멸종되지 않은 수많은 종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렇게 한순간에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변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회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악인이 바이러스예요. 무슨 얘기냐?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가 없으면 필연적으로 나를 향해 오기가 쉬워져요. 예, 그렇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대사회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리고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생산적이고 회복도 빨라요. 느슨하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친해 안 친해라고 하는 이분법적 언어를 오늘부터 버리시란 얘기예요. 앵간히 친해 이런 말도 굉장히 좋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1년에 단 2번 만나는 친구로부터 받는 위로도 상당하고요. 3년에 한 번쯤 만나는 친구나 그런 연락 주고받는 사람에게 결정적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제일 가까운 사람은 내가 위험할 때 나랑 같이 위험해요. 네. 네. 왜냐면 모든 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나에게 문화, 취미, 예술, 레저, 그리고 이렇게 나의 직업과 직접 상관이 없는 공부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내 일에서 초보자가 되면 이건 직업을 잃고 괴로운 일이지만 일이 아닌 곳에서 내가 살짝 초보자가 잠시 돼보는 건 아주 재미있는 행복감과 만족감과 감탄을 만들어내죠. 제가 작년 1월 달에 붓글씨를 한번 써봤습니다. 2달을 써봤죠. 저랑 같이 사시는 그 여자분이 2달 동안 쓴 걸 지나가고 난 다음에 쭉 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도 못 썼으니까 어이없어 하면서 당신은 손가락으로 하는 건 코 비는 거 외에는 절대 하지 마라. 이른바 똥손. 네. 근데 저는 2달 동안에 저를 봅니다. 행복해지더군요. 왜?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의 제가 슬로프가 이렇게 기울기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도 얼마 안 남았어요. 3달을 더 했죠. 네. 한석봉 선생님도 과시권이더라고요. 세상에서 소시오패스가 혹은 그에 준하는 악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을 종합하자면 뭔지 아세요? 능력 있고 열심히 살고 착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고 열심히 살고 착한 사람. 왜?
이래야 빼먹을 게 제일 많죠. 착취할 게 제일 많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나에게 감탄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착한데 나한테 감탄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일만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번아웃에도 취약하지만 이런 악인들의 관계에 있어도 취약해요. 일 외의 일을 해야 내가 감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일만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일이 아닌 것들도 하고 살아가라고 만들어진 게 우리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스스로 감탄할 만한 행위들을 하셔야만 우리는 그들에게 빈 공간을 혹은 틈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그러면 사이가 좋다는 건 뭐냐면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관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케어 같아요. 운동선수들도 보면 자기 관리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면 어떤 특정한 업무를 하시기 위해서 그걸 다 맞추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자기 스케줄대로 살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수분들은 콘서트가 있다든지 행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 전에 뭔가 내 생활을 준비했다가 딱 나가려는 사람이 있고 그냥 계속 살다가 그냥 일하고 행사 나가고 콘서트하고 그런 사람이 있죠. 어때요? 그래도 준비를 좀 하는 편이긴 하죠. 뭐 매운 음식을 전날 좀 안 먹는다든지 성대에 좀 무리 주지 않으려고. 네. 그러면 재성 씨는 이제 콘서트 이런 개그 콘서트나 막 이런 코미디 빅리그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잖아요. 아무래도 다음 날 녹화가 있으면 전날 조금 더 야식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부대끼려고 많이 부대끼고 최대한 나트륨으로 주름살 없이 팽팽하게 나가려고. 왜냐하면 관객분들한테 또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없으니까 자기 관리를.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관리를 잘하는 게 자기 사랑인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나름 관리는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쉬는 날이었는데 오후 정말 4시까지 자고 뭐 이렇게 주문해서 먹고 그리고 한 9시, 10시에 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안 먹어야 될 것도 아예 안 먹고 뭐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면 또 담배 안 피고 뭐 술 원래 안 먹고. 그래서 저는 나는 내 관리는 좀 하는구나. 근데 이제 제가 뭘 알았냐면 이건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 사랑의 두 번째는 첫 번째 관리, 즉 매니지먼트가 있었다면 두 번째는 케어가 있는 느낌인 거예요. 돌봐주는 거. 근데 매니지먼트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 케어가 없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케어를 많이 하는 사람이 또 매니지먼트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뭐 시간당 2만 원 받고 이제 어느 날은 강연 끝나고 7시, 8시 딱 됐잖아요. 그럼 이제 숙소를 가야 되잖아요. 좋은 숙소를 가는 게 처음부터 안 되더라고요. 저녁에 잠만 자고 내일 다시 서울 갈 건데 이제 어느 날은 그래도 내가 좋은 숙소에 잘 만큼 30만 원, 40만 원 나 저 정도 잘 정도를 오늘 고맙게 벌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여기서 뭐 이거 8시간, 9시간 자는데 내가 뭐 여기에 무슨 3, 40만 원을 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모텔 말고 여인숙이나 그 여관이라고 된 데도 있어요, 심지어. 침대는 없고 그 이불 깔려져 있고 이제 겨울에는 그 두툼한 이불인데 동백꽃 크게 그려진 거 있어요. 화투 치는 거. 화투 치는 화투 치고 얼굴 잘못 덮으면 질식사로 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무게감. 그거 아세요? 예, 밍크 같이 생겼는데 아닌 것 같은 거. 맞아. 예. 그러면서 이제 곰팡이 냄새도 나고 이제 그날 이제 현금으로 돈을 받았는데 이제 누가 가져갈까봐 이게 그걸 옷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여기서 자는데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좋은 숙소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보면 아침에 뭔지 모를 그 좋음이 있어요. 근데 너무 놀라는 건 조식도 아니고 수건을 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수건이. 그 호텔 수건들 있잖아요. 너무 좋고 이게 몸에 두르는 거 큰 것도 있고
얼굴 닦는 것도 있고 심지어 화장실 앞에 손 닦는 게 있는 거예요. 와. 근데 내가 되게 대접을 받는 느낌인 거예요. 손 씻고 보통 저는 남자들은 이렇게 닦거든요. 맞아, 나 이렇게. 이렇게 닦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휴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휴지가 몇 개 붙어 있게 돼. 나는 이딴 식으로 살았는데 여기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 저희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는 어떤 수건을 쓰나 봤더니 수건에 오바로크가 엄청 쳐져 있더라고요. 뭐라고 적혀있어요? 한정자 여사의 고의를 축하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창립 30주년. 그리고 또 구분도 없어. 손 닦는 거랑 발 닦는 거. 그냥 손 닦다 뭐 발 닦고 뭐 다 닦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수건 살 정도의 돈은 있는데 근데 나 왜 이렇게 살지? 그리고는 호텔에서 이제 자기 시작했어요. 되게 마음 졸이면서. 내가 이렇게 자야 되나? 30만 원?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훈련을 한 거예요. 나를 케어하자. 이제 어느 날은 목이 너무 마른 거야. 근데 이제 공짜로 주는 걸 다 먹었어요. 그 안에 이제 사 먹어야 되는 거야. 기한. 근데 엄청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먹나? 진짜. 아니면 그냥 수돗물을 잠깐만 목을 축이면 되니까 한 3가지의 선택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뭘 선택하는지 봐보세요. 이걸 내가 그냥 돈 5,000원, 3,000원 주고 먹을 건지. 2번. 뭐 그냥 목만 얼른 탁 축이면 되니까 뭐 수돗물도 다 요즘에 뭐 먹으니까 먹자. 3번. 먹고 저 밑에 가서 편의점에서 사오자. 자, 여러분은 솔직히 뭘 선택하시겠어요? 나는 1,000원짜리 3,000원, 5,000원 주고 나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나 먹는다. 자, 손 들어보세요. 지금 10%도 안 됩니다. 자, 2번. 그냥 수돗물 좀 이렇게 먹고 입 헹궈서 안 죽을 만큼으로 유지하겠다.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봐봐요. 의외로 있어요. 의외로 있어요. 근데 있긴 있으시네. 의외로 있어요. 제가 진짜 선택 안 한다면 이거 안 했었거든요. 3번. 먹고 편의점 저 내려가서 사다가 채워놓는다. 손 들어보세요. 3번 아니야? 아껴야 돼. 현명하다. 아껴야 돼. 야, 여러분도 참 지독한 인간들이네요. 70%. 그리고 거기에 있는 프링크를 못 먹겠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면 이 프링크를 먹을 수 있을까? 아니, 방이 몇십만 원짜리인데 진짜 이상하게 그게 손이 안 가요. 그렇다고 제가 모든 매사에 돈을 엄청 아끼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맞아. 어떤 때 필 딱 꽂히면 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써.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 이 감자칩 하나, 이 목말라가지고 하는데 이거 하나, 이 수건은 항상 공짜로 주는 오바로크 친구만 이거 얻어 쓰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제가 좀 저한테 매정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보상은 하고 선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으로 사주는 게 있어요. 보상으로 차 사줄 수도 있어요. 보상으로 유명한 백을 사줄 수도 있어요. 보상으로 해외여행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는 저에게 보상은 밀렸다가 하는데 충동적으로 선물은 안 하는 거예요. 케어는 안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되게 냉혹해. 속옷을 사는 것도 되게 브랜드만 사주는 거야, 브랜드. 내가 이렇게 애쓰게 사는데 나 이거 뭐 팬티 좋은 거 못 입어?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어떤 팬티를 입냐? 여기 띠에 글자 써진 팬티를 입는단 말이야. 그러다가 돈을 더 벌어. 야, 미국 글자 안 돼. 이태리 글자로 가자. 돌체 가반냐로 가자.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이게 좀 너무 보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남자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입던 거 있어요. 그거 입고 그냥 권투하러 나가도 되는 거 있어요. 여기 되게 폭이 깊은 거 있어요. 살짝 뒤에 엉덩이 늘어진 거 얘기하시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흰색을 입었는데 너무 좋은 거야. 전에서보다 자유로워진 거야. 무슨 브랜드를 한다, 내가 얼마짜리를 한다, 그리고 내가 진짜 더 실리적으로 좋은 게 뭐지? 예전에는 큰 오토바이를 살 때 제가 보기엔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그 말 타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아, 알죠. 막 이렇게 겨드랑이 막 벌싸면서 다니는 거. 계속 벌쓰면서 타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엄청 기분이 좋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잘 안 타는 거예요. 왜? 한 번 타러 오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딱 그 스쿠터. 근데 그거는 되게 자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훨씬 더 저렴한데 난 이걸 타면서 항상 사길 잘했다. 사길 잘했다. 그리고 화목난로가 그러더라고요. 화목난로 이렇게 남자들은 그런 로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장작 이렇게 하나 넣으면서 기분 좋아요. 맞아요. 아마 여성들도 그런 게 있다. 이게 화력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남편도 태우고 남편 왜 태워? 근데 몰래 못 본 척 하면서 손 집어넣는 아줌마는 봤습니다. 집게로 손 집어서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 과정이 다 좋은 거예요. 장작을 내리는 노동도 좋아. 장작을 쌓아놓는 순간도 좋아요. 거기 장작도 그 안에 넣을 때 라이터, 그것도 감성 있게 성냥을 샀어요. 팔각정이라고 옛날 그 성냥이 있거든요. 부엌에 부엌에 있던 할머니가 그거 쓰셨습니다.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도 보고 그럼 매번 좋은 거야. 이건 내 정서의 케어예요. 비록 내가 이걸 누구한테 자랑하지 못할지라도 친구들 만나서 성냥 나 샀어. 팔각정. 누가 그런 자랑을 해요. 그냥 자기의 취향에 맞는 자기 선물, 자기 케어. 수건으로 이러면서 되게 또 오늘 열심히 또 일했네. 자기 안에 셀프 텔러라는 게 있대요. 자기한테 말 거는 자기. 그러니까 오다가 여러분이 접촉사고가 딱 났어요. 그럼 그 소리가 마음에서 딱 나와요. 몸 안 다쳐서 천만 다행. 오늘 액땜했다. 이러는 소리가 들리고 어떤 사람은 요즘에 별일이 없다 했다 지랄. 아이고. 자기가 오자고 해서 왔잖아. 이런 걸 뭐하러 들어. 김장욱 저런 말 지대로. 그냥 쉬는 날 집에서 쉬었으면 되지. 뭐 낫다고 지랄 나와가지고. 진짜 나 요즘에 나 별일이 없어서 나 이상했어. 선생님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 예. 진짜로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왜 나와가지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그걸 가만히 있고. 셀프 텔러. 진짜. 그건 살다가 좋은 일 생겼을 땐 잘 안 들려요. 살다가 내가 원치 않게 은퇴를 했어. 그럼 그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한 것도 정말 힘에 부딪히게 했다. 아유, 너 진짜 파이팅 했어. 잠깐 쉬었다 또 다른 거 해. 운동하듯이 다른 거 하면 뭐 못하겠냐? 이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뭐 은퇴했는데 아유 씨 일찍 꼽혔다 일찍 떨어진다 씨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 셀프 텔러의 소리가 우리에게 소리 없는 소리로 들려요. 그러면 도대체 그 소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보기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유사한 상황에서 들었던 수많은 말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적에 그런 상황일 때 내 부모가 뭐라고 했냐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했는데 아들이 그거 한다고 했는데 안 됐어. 그때 엄마가 야, 인생은 다 경험하는 거야, 우리 아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야. 우리 아들 멋있어. 계속 도전해. 이렇게 엄마가 했는지 아니면 안 되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어, 이 새끼야. 아무튼 저 집안 놈들은 내 말을 안 들어먹어. 저 종자들. 으이구. 엄마가
으이구. 그래서 내 안에는 어떤 셀프 텔러가 있나? 저 자신도 생각해보고 여러분도 생각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번 그 공군 참모총장님 참석하시는 지휘관회 강연을 갔는데 이제 별 4개, 3개, 2개, 하나 막 장성들만 계셔요. 엄청 독특하게 웃으셔요. 유머를 탁 던지니까 이렇게 웃어요. 2번 이상 웃질 않으시네요. 아니 사람이 원래 웃으면 여운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여운이 딱 끊기고 바로 기합든 걸로 탁 돌아오더라고요. 최악이다. 최악이야. 그리고 본인이 웃겨도 먼저 웃지 않아요. 제가 2스타잖아요. 그러면 3스타 웃는지 확인을 하고 3스타가 웃으시면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기합이 들어요. 기합. 그 본능적으로 본인이 기합. 군대 조직이니까 50대가 넘어도 기합 들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강연 끝나고 딱 그러는 거예요. 김 선생님, 한반도에 전쟁이 날 수 있는데 전쟁에서 군인이 이기려면 뭐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딱 물어봐요. 군인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2가지가 좋아야 됩니다. 첫 번째, 군기가 세야 되고요. 2번째, 사기가 높아야 돼요. 군기만으로는 전쟁 못합니다. 군기가 높으면서 사기가 높아야 돼요. 우리 총장님이 들어오시면 군기가 올라가고 사기가 떨어져요. 정답. 우리 총장님이 나가시면 사기가 올라가. 맞습니다. 그리고 군기가 빠져요. 제가 보기에 자기한테 자기가 군기를 엄청 잡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정신 안 차릴 거야? 그걸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 50% 이상은 한번 여러분 그러면 해볼까요? 저는 좀 성과가 나든 안 나든 저를 그렇게 좀 매니지먼트 하려고 하고 채찍질. 당근보다 채찍이 많다. 전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손 들어보셔요. 당근보다 채찍이 많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내리시고 저는 인생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젖과 꿀이 저는 진짜 뭐 서로 격려하고 성과 안 나도 좀 뭐 인생이 좋은 게 좋은 거고 저는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의외로 많으시네. 아니 운동할 때는 아니었다고. 자, 이분들 두 번째 손 든 분들 손 어떻게 든 줄 알아요? 자, 이분들 두 번째 손 든 분들 손 어떻게 든 줄 알아요? 어떻게요? 야, 그늘이 없다. 그늘이 없어. 얼굴에 그늘이 없어. 밝아. 사람이 밝아. 근데 결혼은 이런 사람들이랑 해야 돼. 맞아요.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들이랑 하라고.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해야 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케어를 해야 사기가 올라가거든요. 매니지먼트를 해야 군기가 올라가요. 제가 여대 강연 한 6년 나갔는데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 엄마가 우리 딸 예쁘다, 우리 딸 세상에서 예쁘다 이렇게 키웠는데 자기가 여대 와 보니까 우리 딸 구리다, 우리 딸 구리다, 우리 딸 구리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봐도 자기가 제일 예쁘지 않거든요. 근데 엄마는 엄마니까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냥 사기만 높여서 우쭈쭈 우쭈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예쁘지 않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것 같다. 제일 힘들어. 그런 제일 것 같다. 어렵다. 저 진짜 한마디 했어요. 맞다. 네 얘기가 다 맞다. 네 얘기가 맞다. 네 얘기가 맞다. 네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진실의 거울 앞에 이르렀구나. 맞다. 너 구리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려도 소중하다. 우리는 이쁘고 잘나야만 소중하다고 생각했나 보다. 축구팀, 야구팀에 유명한 몇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그 선수들의 소외감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잘하는 2-3명이 축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성과 못 내면 그럼 우리는 열등하냐?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잘 나갔는데 지금은 잘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옛날엔 현역이었고 지금은 은퇴했고 옛날에 우리 20대 때 막 이랬는데 지금은 또 느낌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이 쪼그라든다고요. 그리고 막 후배들이 막 잘하는 거 보면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이러는 게 아니라 오래 못 가. 언니는 안 그랬니? 나 때는 뭐 장난 아니었었어. 그러니까 이제 인정이 안 되고 과거에 그때만 생각하고 그러고 보니 나는 나를 매니지먼트를 많이 했고 선물을 해주진 않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그런 사람이 남에게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나한테 너무 인색한데 내 케어에 인색한데 자기 아내를 잘 케어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부부의 문제를 사랑의 문제, 우리 관계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51%는 나와 내 문제가 더 많다는 거죠. 이제는 저희가 좀 이쁜 말을 자꾸 듣고 어색하더라도 조금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